여러분, 저 한국 갑니다. 내일. 진짜예요. 진짜 내일 한국 갑니다. 비행기표도 예매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워킹홀리데이 포기입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온 지 4개월 만에 저는 한국 갈 거예요. 물론 이게 충격적으로 들리실지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다들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꽤 강경했거든요. 복학을 하지 않게, 한국을 돌아가지 않게, 그리고 계속 워킹홀리데이를 다니면서 세계를 여행하게. 그리고 그 강경한 마음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유지가 됐는데 한 3일 전에 확 약해지면서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을 가야 되겠고 심지어 복학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풀자면 그리 길지는 않아요. 일단 한 1, 2주 전쯤에 제 남동생이 뉴질랜드로 여행을 왔어요. 10일 정도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워홀 생각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고 나름 노력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동생과의 여행이 끝나고 동생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때가 한국에 대한 생각의 시작이었고 그 후로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겹쳤어요. 제가 워킹홀리데이 온 지 3, 4개월 차였고 워홀러 사이에선 유명한 3개월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워홀러들한테 369라는 게 있는데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현타가 한 번씩 온다. 내가 이 나라에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현타예요. 근데 저는 그 3개월 현타에 대한 생각이 좀 있는데 그거 뭐 다음 연사에서 말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딱 그 시기에 맞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아일랜드에서도 그랬듯 지나갈 거야. 조금만 참으면 이 현타는 바로 사라지고 또다시 새로운 재미가 찾아올 거야. 그랬잖아. 그래서 스스로 다독이고 있었는데 동생과 남섬 여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장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나는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 않잖아요. 워킹홀리데이 와서. 나는 더 다른 차라리 비디오그래퍼라는 잡을 하고 싶지 아르바이트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또 막 비디오 아르바이트 직업에 이력서를 넣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력서를 넣어도 회사에선 연락이 별로 없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는 하고 싶지 않고 돈은 떨어져 가고 그 시기와 맞물려서 3월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다가오는 다음 달 3월이 꽤 중요한 시기예요. 복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거든요. 저는 휴학을 2년 넘게 해가지고 이번 학기에 복학을 안 하면 재적 혹은 자퇴인데 저는 당연히 그거를 감수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를 온 거고 뉴질랜드를 온 이유가 복학과 워홀을 선택했을 때 저는 워홀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아 이번 학기에 복학을 안 하면 진짜 끝인데 두려움도 같이 몰려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고민의 주제는 저를 아일랜드 시절부터 계속해서 괴롭히던 것이었거든요. 아일랜드를 갈 때도 중도 휴학을 하고 간 상태였고 충동적으로 중도 휴학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원을 했었던 게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였습니다. 그 1년 내내 복학을 하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냐 이 고민을 하다가 이 월 유튜버 영상을 만들 건지 아시는 분 아실 테지만 난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비자를 받아놨어요. 사실 나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이런 사람이 없었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살고 싶은 삶을 선택을 해서 워킹홀리데이를 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 복학과 워홀에 대한 이게 계속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복학할 생각은 일절 없었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넷플릭스에서 이태원 클라스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불시착까지 다 정주행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 이게 저한테는 나름 큰 변화인 게 저는 외국에서 한국 드라마 잘 안 봐요. 한국 유튜브는 봐도 한국 드라마는 안 봐. 뭐 이런 저만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한국 드라마 보기 시작하면 진짜 내가 나를 놓는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연기의 꿈이 생겨버린 거죠. 갑자기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야. 항상 나는 화면 뒤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화면 앞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생긴 거예요. 진짜 연기 갑자기 너무 하고 싶다. 이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클랜드에 있는 연기 학원이랑 연극단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연기 학원이 있긴 있는데 그리고 가격도 별로 안 비쌌어요. 그래서 다닐까 해서 이메일도 보냈는데 이메일 답장이 없는 거.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연극단에서 일을 무조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극단을 찾아가지고 연극을 보러 갔어요. 그 연극을
연극을 보러 간 그 날이 제가 결정한 그 당일인데, 연극을 보러 갈 때 저는 이 연극단에 가가지고 그 연극을 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으면 같이 일을 할 수 있냐, 저기 심부름꾼 해도 되니까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갔거든요. 그 연극을 보러 30불이나 내고. 어쨌든 전 지금 가득한 고민을 안고 연극을 보러 왔어요. 지금 여기 뒤에가 연극장인데 되게 전통 있는 그런 연극장 같이 생겼죠. 연극장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소극장이고 야외고 뭔가 되게 우리끼리 돈도 좀 벌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같이 진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연극을 딱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연극이 막 2시간 넘어가고 연극 영어 쓰니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나 빼고 다 약간 외국인에 가족끼랑 친구끼리 다 왔는데 나 혼자 동양인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상황이 뭔가 내가 뉴질랜드에 있는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너무 내 상황 같다. 저 연극을 멍하니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돈 냈기 때문에 억지로 재미있는 척하면서 앉아있는 나와 내 주변을 둘러싼 그 수많은 외국인들과 그 속에서 있는 내가 너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그 현타 맞은 전유진이었어.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가는 게 낫겠다. 나 여기서 뭐하나. 그 생각이 되게 그게 팡 됐죠. 연극이 끝나고 되게 재미없게 터덜터덜 나오면서 같이 일하자고 말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복학하기를 정말 강경하게 원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엄마는 뭐 둘러 표현하지만 당연히 복학하라는 얘기였고, 아빠랑은 대화 아예 안 하거든요. 워홀 온 이후로. 아휴, 이렇게 고민할 바에는 하자, 한국 가자, 이런 생각으로 결정했어. 이야기하다가 지쳐가지고 제가 지금 힘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냥 상황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바로 비행기표 끊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그냥 거칠애인 이유들일 뿐이고, 그 내막에 내가 진짜 왜 한국을 돌아가고 싶고 복학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 마음을 봤을 때 의지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나라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나라에 남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일랜드에 있을 때를 돌아보면 저는 한국에 가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내가 3개월 차 현타, 9개월 차 현타가 와도 한국에 가자는 생각은 안 했고, 한국을 돌아가야만 하는 1년이 지난 그 날이 왔을 때도 진짜로 가기 싫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일랜드라는 나라에 대한 정도 정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거기서 소중한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삶보다 그곳에서의 삶이 더 경험적인 측면에서 좋았고, 일도 완전히 내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하니까 성취감도 있었고, 유튜브를 통한 성취감도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생겼고, 결정적으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겐 되게 소중했어요. 이 사람들 때문이라도 여기 남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뉴질랜드에는 그런 게 지금 없어요.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하는 3개월 동안 여행을 주구장창 많이 했는데, 그래서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과 미련이 없고, 여기서 하고 있는 일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오지도 않고, 이 사람 때문에라도 여기서 버텨야지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포기를 할 수 있는, 뭐 내가 지금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이유도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 내가 거기에 남겨뒀던 장소들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 나라에 애착이 생기고 그 나라에 계속 붙어있을 마음이 생기는데, 이 나라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 연극 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보통 3개월 차 때 현타가 온다고 했잖아요, 워홀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럴 때 진짜 한국을 가버리면, 내가 진짜 이렇게 한국을 가고 싶을 때 한국을 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버티고 버텨가지고 1년을 채우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진짜 이 워킹홀리데이를 포기하고 한국을 돌아갔을 때 나의 모습, 변화, 마음이 되게 궁금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워홀 포기한 사람들은 진짜 한국 가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뭐 구구절절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냥이에요, 사실은. 총체적인 이야기를 다 합친 하나의 단어를 얘기하자면 그냥이에요. 주변 사람들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한국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갑니다. 이게 제 성격이에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그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워킹홀리데이 1년 반 총 하면서 인생에 대해 하나 배운 게, 진짜 인생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장담할 수 없구나. 내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큰일이 나는구나. 한국으로 가는 이 결정,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포기하는 이 결정이 약간 그 난리치고 워킹홀리데이 갔으면서 그것도 못 버티고 돌아오냐? 네가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뭐 이런 약간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한번 포기하고 가볼게요. 어떤지. 진짜 인생 포기한 건지,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건지, 언제나 그렇듯 똑같이 살 건지, 나라에 상관없이. 워홀 하면서 또 배운 게 파라다이스는 없다거든요.
어쨌든 저는 내일 한국을 가게 됐고요. 4개월 만에 워킹홀리데이를 포기하게 됐고요. 이거에 대한 부차적인 질문이 혹시 있으시거나 돈토리가 5월이 아니라 여행 아니에요? 진짜 순수한 호기심이 생기시는 분들 다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한국 가서 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봐요. 그동안 저희 뉴질랜드 생활을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